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 금융의 미래를 뒤흔드는 가상자산, 그리고 이 기술 발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매일경제, 헤럴드 경제 같은 여러 매체의 시각을 모아서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략부터 시작해서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디파이 기회는 뭔지, 그리고 AI가 만드는 그 상호작용. 이게 참 놀라운데 이런 복잡한 트렌드들의 맥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변화의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 월가의 움직임이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투자은행이 금하고 비트코인을 묶은 펀드를 내놓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잘 모르는 그 초보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이게 그냥 상품 하나 내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월가가 가상자산 쪽으로 자본시장 패권을 확장하려는 어떤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켄터가 비트코인 보유량 3위 기업에 투자했던 점이나 로빈후드 CEO가 주식 토큰호가 미국 자본 패권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들 다 같은 맥락이죠. 아하. 과거에 금을 기반으로 달러 패권을 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전략, 이걸 한 세 가지 기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첫째는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거의 99%가 넘으니까요. 둘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만들어서 흡수하고, 이것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상장사 보유량 상위 10개 중에 8개가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셋째가 현물 ETF 같은 금융 상품으로 시장 주도권을 잡는 거. 네,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금융상품. 이 세 축으로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 세 축이 항상 매끄럽게만 돌아갈까요? 뭐랄까 서로 좀 부딪히는 지점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각자 영역에서 힘을 키우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따라서 좀 긴장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시스템을 보완하는 걸 넘어서서 만약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러면 규제 강도가 확 달라질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죠. 현재 대부분 한 88% 정도가 거래소 페어링 용도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나머지 10% 쓰임새, 그러니까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민간 기업이 만든 테더나 서클 코인도 있고 JP모건 같은 은행이 만든 것도 있고 네, JPM 코인 같은 거요. 또 탈중앙령이라는 DAI, USD 이런 것도 있고요. 각각 장단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민간 코인은 아무래도 혁신이나 속도가 빠르겠죠. 대신 규제 리스크가 좀 있고요. 은행 코인은 안정적이겠지만 특정 시스템에 좀 묶일 수가 있고 탈중앙 코인은 투명성이 장점인데 대신 기술적인 위험이나 담보 안정성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 모두가 기존의 어떤 금융 중개망 없이도 저렴하고 빠르게 특히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전통 금융사들이 이걸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융합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네네. JP모건이 자체 코인을 기관 간 이체에 쓰고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자사망에 연동한다니 이건 그냥 기술 도입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 플레이어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그냥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올라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고 있어요. 이자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자를 준다고요? 네.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 또 에터널랩스 같은 디파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여기서 연간 수익률 APY라고 하죠. 이게 연 4%에서 많게는 10%가 넘는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와, 연 10%면 이건 시중은행 예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거래소들은 보통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마케팅 비용처럼 쓰는 거고요. 디파이 쪽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준 대가나
아니면 파생상품 운용 수익 같은 걸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당연히 위험도 따르겠네요. 당연하죠. 특히 디파이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해킹 위험도 무시 못하고요. 또 약속된 수익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거나 아예 지속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규제는 없나요? 아직은 좀 모호한데 미국에서는 지금 지니우스 법안이라고 해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논의가 있어요. 한국은 아직 관련 법규가 없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특정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있다고요? 리플, XRP 말씀이시죠? 네. XRP 보유자들이 이제 디파이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원래 XRP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지 않았나요? 어떻게 가능해진 거죠? 그게 플레어 네트워크스라는 곳에 FSS라는 기술을 씁니다. 이걸 활용해서 XRP를 담보로 잡고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일종의 브릿지 기술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XRP를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걸로 이자를 얻는 소위 XRP사의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인 거죠. XRP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솔깃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비디오를 만든다고요? 네, 오디세이라는 스타트업 기술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키보드로 영상 속을 막 돌아다니면 AI가 다음 장면을 바로바로 만들어낸다. 이게 가능한가요? 네, 기존의 동영상 생성 AI들은 보통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으면 결과물을 딱 만들어주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용자가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여 하고 입력하면 그 입력에 맞춰서 다음 장면을 AI가 예측하고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죠. 와, 이걸 자기들은 월드 모델 기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약간 게임 엔진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랑 사용자 행동을 보고 다음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이나 훈련, 아니면 영화 감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죠. 물론 오디세이 스스로도 마치 꿈속을 탐험하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직은 좀 불안정하고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은 초기 단계군요. 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필요하고 비용도 시간당 한 1, 2달러 정도 든다고 하니까 아직 대중화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래요?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홀로덱 같은 그런 완벽한 가상현실 구현이라고 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오늘 정말 다양한 그리고 흥미로운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미국 중심의 가상자산 패권 전략부터 시작해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XRP 같은 특정 자산의 새로운 쓰임새, 또 마지막으로 AI가 만드는 인터랙티브 현실까지. 네,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금융과 기술의 미래 풍경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큰 흐름 속에서 기존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어디서 생겨날지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고, 또 방금 이야기한 오디세이처럼 AI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가상세계가 점점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그때 과연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뭘지,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